네, 오늘은 조금 일찍 장마감 방송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아직 종가가 나오지 않은 현재 동시호가 시간입니다. 11월 20일 오후 3시 23분 동시호가 시간이고요. 어, 오늘 시장 특징이 좀 있어요. 오늘 제가 시장을 어, 최근 들어서 최근 3개월, 오늘이 11월이니까 3개월, 3, 4개월, 즉 8월 폭락장, 8월 초, 8월 6일이었나요? 그 폭락장을 거쳐서 온 이후에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날인 것 같아요. 변수도 많았고, 파생 거래도 조금 이상하고, 현물도 지금 너무 과하게 개인 매수가 누적돼 있고, 간누적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용이 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신용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턴이 좀 많이 달라졌고, 종목들도 웬만하면은 힘이 붙여줘야 될 상황을 만들고 나서도 호가 체결 그렇게 보이면서도 힘없이 갑자기 급락하는 것도 많았고, 뭔가 뭔가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시장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끝판왕이 지금 나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 나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락폭이 깊었는데 여름에 나온 그 폭락이라고 표현하는 거랑 거리가 멀잖아요. 오늘 한 시장 2% 정도 내려왔는데, 뭐 폭락, 뭐 2%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폭락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작년 올해를 겪으면서 사실 2% 폭락, 그걸 넘어서는 거를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대폭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선물 코스피도 또 많이 후퇴하지도 않았어요. 오전장에 일찌감치 하락 끊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오후장에는 횡보만 했습니다. 코스닥만 더 내려간 거지. 아무튼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포지수가 또 급등한 것도 아니에요. 공포지수는 또 바닥권에서 그냥 유지하고 그냥 살짝 양봉치고 올라온 정도?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딱 뭔가 뚜렷하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종목들은 오늘 코스닥 기준 한 1100개 정도가 하락했을 거예요. 일단 열어볼게요. 여기 없어졌다. 코스닥 기준 한 1100개, 아까 전에 오후에 한 2시 정도에 확인했을 때가 보합 이하가 한 1100개에서 1150개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거래 없이 힘없이 밀렸을 겁니다. 내 종목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게 너무나 당연한 날이에요, 그냥. 올라가는 게 비정상인 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개중에 우리 종목도 올라간 것도 있죠. 뭐 튼튼하게 오늘 6%대 올라가서 그게 이상할 만큼 5, 6% 올라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오늘 그게 오히려 비정상인 것 같아.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이 종목 왜 올라가? 이상하네. 왜 오늘 왜 이래?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어제 종가 들어간 것도 보면은 오늘 급등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또 다 밀려버렸어요. 나노메딕스인데 뭐 한 10% 근처까지 가나 싶더니 그냥 순식간에 또 밀려버려. 너무나 평소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지력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심리가 다 꼬여 있어서 심리가 악화돼서 조금만 올라가면 다 팔려고 하고, 뭐 날 요동치는 것도 많고, 막 오르락 내리락도 많고. 그런데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건 또 가만히 또 잠잠하고 호가 없이, 이런 특징을 보였는데, 왜 그랬냐? 일단은 오늘 두 가지 이슈가 가장 컸잖아요. 뭐 다른 거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오늘 뭐 홍콩 인권법 미중 충돌됐던 거, 충돌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과 뭐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이상한 뉴스를 띄우면서 빅텍이 오늘 장중에 한 3,500원까지 급등을 했었죠. 한 20% 가까이 급등했었나? 20%. 이런 것들. 과연 이게 장기적인 이슈일까요?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이 한일 무역 전쟁과 같이 시간이 좀 오래 끌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어 당장 오늘 밤이라도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북한과 관련된 거는 맨날 지금 뭐 북한 김정은은 나의 친구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대화할 것처럼 하더니 또 근데 뭐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서로 양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미국에서 한 가지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북한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진짜로 이게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절대 안 보이겠다 싶을 정도면요. 오늘 대북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들이 죄다 20% 이상 거래 터지면서 하락했을 겁니다. 하한가 강화도 속출했을 것이고 그런 현상이 없어요. 거래가 없습니다. 개별 악재가 있었던 한창 정도 빼고 한창은 개별적으로 뭐 유상증자의 찌라시가 도는 것 같더니 오늘 혼자 급락을 좀 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없이 그냥 술술술 밀렸어요. 호가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밀렸어요. 그런 것들 의미 없습니다. 결국엔 시장은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슈는 즉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오래 안 간다면 그럼 어느 정도? 그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미국에서 말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3일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 달 정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연말을 앞두고 그 내년 초는 황 소장이 가능성이 높은 상태.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미 출발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좀 뒤처져 있는 상태잖아요. 경기 지표들 다 바닥이고 올라갈 여지만 크고 총선 앞두고 있고 앞으로 대선 정권 기대감도 몇 년 뒤까지 계속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는 긍정적인 현상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악화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화된 거 다 반영돼 있고 그런 상황 앞두고 그럼 왜 이렇게 유난히 우리나라만 또 뺄까? 우리나라에 직면한 문제들이 또 있었으니까 북한 관련된 거는 해외 증시는 오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물론 다 안 좋긴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1% 정도 빠졌나요? 그것도 안 돼. 중국 증시는 지금 0.5% 정도 빠져서 진행 중이고 일본 증시 0.6% 정도밖에 안 빠졌고 그다음에 홍콩 항생 0.6% 정도밖에 안 빠졌고 대만 0.2% 하락이 우리만 2%대 하락이에요. 코스닥만 코스피 1.3% 우리나라만 조금 유난하게 반응을 했어요. 시장을 오랫동안 정말 오랜 기간 봐오셨던 분들은 뭐를 경험을 하셨을 거냐면 황소장, 대상승장, 급등장, 폭등장을 보기에 앞서서 정말 미친 듯한 고통을 준다는 거를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저 또한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시장을 오랜 기간 경험하면서 한 번도 예외 사항이 없었어요. 시장이 이런 정도의 상승장이 아니라 큰 상승을 하기 직전 단계에는 항상 뭐 이때도 마찬가지기도 한데 요 정도 상승만 보여도 급락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상승이 약했고 과거에 그 어떤 상승장 어떤 대세 상승장을 직면했을 때 딱 그 앞둔 몇 개월 사이에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위치가 한 번 줍니다. 이때 이런 구간들 한 달 동안 내려가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2주 내려간 구간 신기하게도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이거 예외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리 지금 이런 것들은 미리 겪어왔고 좀 더 멀리 가볼까요? 2014년까지 말까지의 그 박스 6년간의 박스를 돌파할 때도 이런 구간을 겪었어요. 정말 저 때 괴로웠습니다. 또 박스구나. 당연하죠. 또 박스 항상 박스만 생각하던 때였으니까. 아이고 여기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야지 하는 박스 구간이었잖아요. 다 이거 오래 하신 분 아시잖아요. 코스닥은 550, 450. 550 되면 팔고 450 되면 사고였어요. 6년 동안. 이거 아시지 않나요, 다들? 그 당시 되면은 항상 박스 그러니까 코스닥도 박스 550 팔고 450 사고 항상 이것만 반복했던 때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여기서 다 그런 걸 예외 없이 항상 그렇게 대응하다가 이걸 사람들이 많이 놓쳤죠. 경기 지표와 거래 올라가는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항상 황소장을 앞두고 저 막바지 빼는 게 있는데 지금이 가장 그런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경기 지표 최저치 찍고 있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악재는 다 소화해내고 있었을 때 또 이상한 걸 가지고 또 핑계를 대면서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수급이 엉망일 때
더 그래요. 지금 관우적 상태, 뭐가 관우적 상태예요? 개인들 매수가 너무 무리하게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달 가까이, 한 달 반 정도 동안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1조 5천억, 1조 6천억 정도를 사들이고 있어요. 과누적 상태입니다. 기관들이 지금 너무 많이 빼놨어요. 이 기관들의 돈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어디 가지 않아요. 증시에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거래량이 많아졌잖아요. 그 돈 다시 증시에 쓰여져요. 지금 얘네들, 그 기관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금 대기를 지금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 현금 다시 증시에 쓰여질 거예요. 언제 쓰여지나? 개인들 매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개인들 매도는 언제 나올 건데? 12월 달부터 개인 대주주 매도가 나옵니다. 왜? 양도세 피하려고 나와요. 12월 달에는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올 겁니다. 세금 피하려고. 개인들, 돈 많은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금이에요. 그렇죠? 12월 달에 개인 매도 많이 나오고, 그거 누가 받아줄 건데요? 개인 매도가 시원하게 나올 거 누가 받아줄 건데? 미리 시장 다 빠져났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받아주겠죠. 특히 기관들이 현금화를 가장 많이 해놨기 때문에 1조 2천억 해놨잖아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해놨기 때문에 기관들이 코스닥 종목 받아줄 확률이 높아요. 물론 대형주에서 개인들 대주주 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12월 달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세금이 부담스러운 개인 투자자들 막 한 10억씩 사 있는 개인들 많아요. 30억씩, 50억씩 큰 손들. 슈퍼개미 많습니다. 매도 나올 거예요. 그 물량 다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매년 연말에 다 받아줬어요. 어쨌든 올리면서 개인 매도를 이끌고, 이런 대주주들도 자기 손해를, 아니 세금 피한다고 주가를 막 폭락시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바보지. 그거는 차라리 세금보다는 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세금 내는 게 나을 정도로 주가를 폭락시키면은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은 누가 유지해 줄 건데요? 외국인 기관들이 연말 랠리 잡으면서 유지할 수 있어요. 올해 연말 랠리 본 적이 조금 오래됐는데 연말 랠리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내년 초 1월 효과까지도. 미리 11월에 빠지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11월에. 저는 이번 주까지는, 사실 지난주 조정 끝나고 이번 주에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좀 틀렸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틀렸어요. 이번 주까지는 상승하다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해가지고 이제 그 개인들 매도 나오는 시점, 대주주 매도 나오는 시점 전후 해가지고 빠질 것으로 봤어요. 왜냐면은 충분히 이 흐름을 여기서 조정받고 한 번 더 갔다가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 정도 흐름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갈 것으로. 틀렸어요. 너무 빨랐어요. 왜? 빠른 내용이 갑자기 생겨버렸잖아요. 홍콩 이슈, 그다음에 북한이랑 갑자기 미국이랑 이런 뭐 안 좋은 얘기들 등,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서 그참에 시장을 내리꽂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리고 옵션이 좀 이상한 게, 외국인들이 잦은 거래를 조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후장만 되면은 개인들이 상방으로 사놨던 거를 자꾸만 조금씩 잡아먹는데, 오늘은 조금 약하긴 하네. 그런 현상들이 3일째 그랬어요. 어제까지. 이런 것들도 지금 뭔가 뚜렷한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시장의 변수들을 체크를 하면서 조금 판단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보유 종목들이 떨어지는 날이 오늘은 안 떨어지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뭐 한 종목 몰빵하고 그런 게 아닌 이상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늘은 그 보유 종목은 좋은 종목도 있었겠지만 나쁠 확률이 더 컸어요. 하지만 거래가 없는 상태로. 하지만 그 상태에서 전망을 따져야 됩니다. 그 종목에 대한 전망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이 종목 필요 없다, 이 종목 별로 내년도에 기대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은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곳은 공포를 사게 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돈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만간 그 공포를 사서 그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나갈 문제예요. 뭐 우리 이거보다 더 센 것도 다 지나왔잖아요. 8월장도 지나왔는데, 여름장 6, 7, 8도 지나왔는데, 잠깐적인 거, 잠시일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그리 세지 않아요. 뭐 보시면은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건 오래 가지만 한일 무역 분쟁 되게 오래 가고 뭐 더 이상 어 완전히 틀어질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서 수출 다 풀어줬잖아요. 세계 품목 다 풀어줬잖아요. 금방 바뀌어요, 금방. 근데 특히나 지금 이슈는 더 금방 바뀌죠. 우리만 또 세게 내려간 거고. 하여튼 조금 요 시기를 조금 넘어가 보시고 좀 너무 길게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 겁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근데 개인들은 겁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일 좀 안 좋을 거예요. 내일도 안 좋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그 시장 60일까지 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참에 내려온 김에 60일까지 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큰 내일 오늘은 내려갔으니까 내일 반등하겠지. 반등할 수도 있어요. 밤 사이에 이슈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밤사이 트럼프 나와가지고 어떤 내용 바꿔버릴 수도 있고, 미증시가 지금 선물이 0.3% 빠지고 있는데 갭 하락해서 갑자기 올라가서 끝나면 내일 또 갭 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내일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 마시고 어차피 한 하루 이틀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더 나아지겠구나. 하루 이틀 게임이 아니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종목들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랑 맞춰보면서 시일을 갖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시장이 괜찮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또 찬물 이렇게 던진 거니까 그것도 지나갑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는 거는 제가 다 맡아서 힘들어 할 테니까 제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종목들 밤까지 좀 잘 챙길 테니까 시간 되는 대로 해서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한두 번 보는 하락장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